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요즘 이제 이 유진 팔머 교수하고 빌 게이츠 자서전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된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이분들이 뭘 잘 모르네.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르네. 그렇죠. 모르실 수 있죠. 모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어, 일종의 포모? 일종의 두려움. 일종의 두려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화폐라는 게 이 이론이 참 재밌잖아요. 유진 팔마 교수 비트코인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화폐 이론 다시 시작해야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는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이 틀렸죠. 비트코인에 의해서 화폐 이론은 이미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 이론과는 전혀 다른 화폐 이론이 생긴 거죠. 이게 이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물론 화폐가 뭐냐? 화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화폐 이론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 팔마 교수는 지금 기본 가정, 화폐론에 대한 가정 자체가 좀 out of date, 좀 시대가 좀 뒤바뀐 것 같고요. 우리 저기 게이츠 형님, 저 형님은 1956년생이죠. 1956년생이고 이제 70을 앞두고 이제 책을 쓰신 건데, 소스 코드. 이분은 정말 오픈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서 하는 거로 성공을 했죠. 특허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막 치고 나간 거죠. 원래 IT는 특허고 뭐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치고 나가서 먼저 돈 버는 게 장땡이었죠. 그 책 제목도 오픈 소스잖아요. 그랬는데 암호화폐에서는 그 오픈 소스를 활용을 못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먼저 했죠. 거기서 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파이코인하고 만약에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게이츠 형님이 갖고 있던 화폐에 대한 생각이 2009년부터 한 2018년까지는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버퍼링이 일어나갖고 개념이 안 잡혔을 거라고요. 워렌 버핏이 그랬고 유진 팔마 교수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그게 말이 되냐? 돈은 권력인데 권력이 그렇게 분산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돈은 권력인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택동의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계몽화돼 가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풀어준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가 한번 권력이 되려면 화폐의 이중성으로 봐서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어이 자네들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겠나? 라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빌 게이츠 형님인지 다른 사람인지 파이코인 뒤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령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 그 재벌 회장님들 특히 이제 그림 사서 모으시는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데서 그림 모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대나 홍익대나 추계예술대학이나 이런 데서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돈 싸들고 교수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싹수 노란 놈이 있습니까? 싹수 좀 보이는 놈이 있습니까? 1, 2학년 때 다 나온대요. 아, 그러면, 올해는 물건이 좀 있다. 그럼 누굽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장학금도, 그러고 나중에 그 아이 그림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 그림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대박 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 쪽에는 다 그렇다라고 해요. 미술만 그럴까요? 게임 쪽은 안 그럴까? 가령 우리나라 뭐 텔레비전 영재 발군달처럼 그럼 그런 애들 이렇게 하면 자네들 한번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지. 한번 그림 패러다임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이거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이게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 방송국 PD 불러갖고도 그런 얘기 해요. 이런 방송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광고 우리가 대주고 스폰도 해주겠다고. 이 빌 게이츠 형님 같은 사람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쫙 이렇게 한 10년 암호화폐 보다가 말이 안 되네. 니콜라스 부부가 저 젊은 애들 괜찮은 애들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당신들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지. KYC 같은 얘기 하면서 그랬을 확률이 저는 몹시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직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니까 늦게 나와도 제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지 빨리 해 빨리 해. 뭐 재벌들은 그런 소리 전혀 안 하죠.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인식의 고정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정된 인식으로는 답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화표는 비트코인은 화폐 이론을 다시 쓴 게임 체인저입니다. 뭐 유진 파마 교수가 아니라 유진 미용실의 사장도 뭐 이 말은 맞지 않는 말. 화폐 이론은 이미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왜 세금 이거나 우리 이제 세금 유예됐잖아요.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세금해서 기본 공제하고 세금 22%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2년 유예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참 다행이죠.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뭐 세금이 없으니까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도 양도해도 그러니까 양도하는 세금은 그렇죠. 양도해도 괜찮죠. 2027년으로 연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느긋하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화폐는 세금이라는 거죠. 화폐가 되려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다 점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일본 놈들이 이거 하고 나서 세금 내야 됐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근데 일본 놈들은 일본 은행권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조선은행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전신. 그래서 조선은행권으로 세금을 내게 해준 거야. 일본은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의 조상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를 그냥 자기네 나라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식민지인데 막 뭐 판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수리스타도 있고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화시키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조선은행권으로 세금을 냈죠. 근데 저 유럽 놈들은 아프리카에서 안 그랬어요. 벨기에는 벨기에 돈으로 세금 내야 됐고 프랑스는 프랑스 돈으로 세금 내야 됐고 영국은 영국 돈으로 세금 내고 이태리는 이태리 돈으로 세금 내고 스페인은 스페인 돈으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돈으로 세금을 내게 했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죽으라고 해서 유럽 돈을 사가지고 그거로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게 화폐의 힘이거든요. 그 화폐가 권력이 총에서 나왔지만 권력이 세금으로 정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게 화폐는 세금이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이게 화폐 1호는 기본적으로 세금이에요. 세금. 화폐 1호는 세금론이에요. 세금론. 안 그러면 물물교환 그냥 물물교환으로 다 해도 되잖아요. 화폐가 생긴 거는 권력이 모이면서 세금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진 팔마 교수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죠. 그래서 화폐 이론 다시 해야 되는데 화폐론이 뭐냐? 화폐에 대한 개념이 화폐, 계급, 사회. 이게 다 이런 사회적인 거. 오직 인간들, 그다음에 인간들이 사회적 연관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화폐니 계급이니 사회니 종교니 이런 게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폐도 보면 뭐 지역 화폐, 뭐 지금 뭐 강원 지역 화폐, 경기 지역 화폐 이거 그냥 돈 없으면 정치인들이 막 지역 화폐 만들어 갖고 뜯어먹는 거 엄청 하죠. 지역 화폐 하게 되면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많죠. 상품권 서로 못해서 난리인 것처럼 상품권 백화점 뭐 이렇게 상품권 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낙전 수입이 엄청나거든. 화폐 발행 권력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지금 파이코인 암호화폐 보셨죠? 지금 몰수한다 그러죠. 뭐 그다음에 저기 지금 한 10억 개 중에서 3억 개는 지금 잃어버린 거라 그러죠. 그거 다 낙전 수입이죠. 엄청난 권력이죠. 화폐라는 거 엄청난 권력이다. 그리고 뭐 주권 화폐. 그렇지. 화폐는 주권. 화폐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유진 팔매 교수가 화폐론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자본론. 돈에 대해서. 근데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헤겔의 자본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의 꽃이 헤겔이었는데 인간 중심을 물질 중심으로 뒤집어 버린 게 마르크스죠. 그래서 공산주의들은 유물론이잖아요. 돈이면 다야? 응, 그래. 돈이면 다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크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심해졌는데 이건 뭐 판사건 의사건 선생이건 군인이건 돈이면 다야? 응, 돈이면 다야. 이렇게 이런 사회였잖아요. 돈이면 다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회로 왔었었죠. 그게 그러다가 2008년도에 뻥 터지니까 돈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돈이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똥값이 되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혀 다른 화폐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거를 유진 교수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거나 인정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아직 그거로 세금 내는 화폐가 없으니까. 세금 내는 화폐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 세금을 받는 화폐가 나온다 그러면 오, 화폐론이 바뀌었네. 언제부터?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화폐 이론이 다시 쓰여졌다고요. 사토시 나카모토 이전에 화폐는 크레딧이었어요. 갑과 을이 있었다고요. 갑이 을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권력으로 만든 돈을 사용을 하고 이자를 받고 세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게 크레딧에서 트러스트로 바꿨어요. 근데 이 트러스트는 이제 이런 개념의 트러스트는 신탁 이런 트러스트가 아니고 분산이죠. 그래서 이 뭐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모르지만 뭐 서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화폐 이론은 이미 다시 쓰여졌다. 크레딧에서 갑과 을이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이 권력이 다 갑과 을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화폐를 발행해서 을한테 세금을 걷는 거 아니에요. 갑이 푸른 권력을
갑이 다시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줬다, 걷어들였다, 권력을 줬다, 걷어들였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크레딧 사회였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바뀐 거죠.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갑과 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크레딧에서 트러스트로 바뀐 거죠. 신용에서 신뢰로. 왜? 갑을 믿을 수 없으니까. 갑을 믿을 수 없으니까. 뭐 사람들 많이 알죠.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는 뭐 저기 장남이 재산 다 가졌죠.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장남이 2분의 1 가졌죠. 그러다 요즘은 n분의 1 가졌죠. 왜 그랬죠? 옛날에는 장남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장남이 장가를 가더니 동생들 안 챙기고 지 마누라하고 지 새끼만 챙기네. 니까짓 게 무슨 오빠야. 니까짓 게 무슨 형이야. 이러면서 그 신용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된 것처럼 돈을 찍은 사람, 돈을 찍는 걸 밑에 사람들이 썼는데, 이게 돈 찍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네. 그래갖고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네.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신용사회에서 신뢰사회로 가게 된 게 블록체인이죠. 중앙집권에서 블록 분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제로 간 거죠. 공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기관이 뭐죠? 농협이죠. 협동조합이죠. 요즘은 좀 고생하지만 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돈이 없지만 바르셀로나 조합이죠. 조합, 공제, 개, 사실 이게 블록체인이죠. 낙찰계 이런 것처럼. 화폐 이론이 바뀐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폐 발행 이익 신효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좀 이따 나오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들 빌 게이츠 이어 이제 유진 팔머 이 사람들이 교환 가치가 안 된다. 실질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홀라닥거리니까. 가상화폐 이거 세금 낼 수도 없고 가상화폐 우리한테는 쓸모 있어. 근데 빌 게이츠 형님은 쓸모가 없대. 우리는 이거 갖고 커피도 먹고 뭐 다 해. 근데 빌 게이츠 형님은 이거 갖고 결제 아직 안 받아. 이 형님한테 쓸모 없지. 나라에서도 쓸모 없지. 세금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는 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기자분들이 정리한 게 이런 거죠. 그러면 파이코인을 봐요. 파이코인은 교환 매치로 사용될까요? 이걸 아주 교환 매치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론에 넘어서죠. 두 번째, 실질 가치가 없다. 암호화폐가. 파이코인은 실질 가치가 다른 암호화폐의 실질 가치가 있어요. 블록으로 트러스트가 짜여져 있고 미국이 신용에 의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 블록상에서 서로 간의 신뢰로 실질 가치가 있는데 그 실질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그런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왜 인기라는 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인기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가 사람의 기운이잖아요. 인기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가상화폐 쓸모가 전혀 없다. 게이츠 형님한테는 쓸모 전혀 없지만 파이코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돈 세탁하는 사람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올바른 의미에서 다 쓸모가 있는 화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죠. 생태계 화폐죠. 파이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내재 가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웹 3.0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웹 3.0 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이거 총대명사로 얘기한 거죠. 총대명사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형님이 얘기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다보스 포럼 요번에 스위스에서 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로비 활동 정말 하는 거죠. 다보스 포럼 비판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알죠.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하고 다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죠. 중국 중화민국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죠. 자유는 없는 거고. 이 다보스 포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멤버가 바로 빌 게이츠죠. 근데 요번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다보스 포럼의 5가지 어젠다를 하나하나 다 씹어버렸죠. 지금 그리고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는 여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런데 트럼프 형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찬성을 했죠. 이런 큰 변혁기에서 지금 이제 유진 팔머니, 빌 게이츠니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태까지 없던 게 뭐냐. 이게 서양에서 참 이런 거를 이제 원래 서양 철학을 보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를 철학에서는 있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전쟁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림, 그러니까 문화 쪽에 있었고 철학 쪽에 있었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으로 뜯어 먹으려는 데만 있었지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한 게 없었었죠.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암호화폐도 이런 게 없었었죠. SNS가 다 이런 게 없었었죠.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그런데 파이에서 들고 나온 거죠. 원 어카운트, 원 퍼슨. 탁 치니까 원 어카운트, 원 퍼슨 치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파이의 가장 큰 베스트 앤 유니크 특질이라는 거. 가장 최고고 가장 확실한 거. 그러니까 인간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근데 인간의 전면을 내세운 게 한국 사람들이야 옛날에 뭐 홍익인간이 뭐니 이래갖고 대충 좀 부닥다리 같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가 이거를 정말로 전면에 내세우고 나온 게 KYC를 하면서 파이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 보통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이런 거 아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처음에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 동양에서 얘기하는 공 이해를 정말 못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해를 못해. 나중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공 이름을 이해를 못해. 그런 것처럼 이 빌 게이츠 형님하고 유진 팔마 교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암호화폐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나 동양 사상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불교의 인도의 공 이런 사상을 서양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인정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가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가 이거를 서양식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겼어. 지금 아직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식의 그릇이 없어. 이거를 파이코인이 잘 해내기만 한다면 파이코인은 동방불패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요. 파이코인이 동방불패 암호화폐가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화폐 이론을 다시 썼거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건 이 두 형님들의 얘기는 옳지 않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지켜보면 답이 나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